챕터 2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챕터 2에서는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촬영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실제로 제가 촬영을 자주 하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촬영하는지 보여드리면서 보다 더 예쁘고 감성적인 영상은 어떻게 촬영해야 하는지 각종 팁들을 함께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수직과 수평입니다. 왼쪽보단 오른쪽이 더 잘 찍은 것처럼 보이죠? 수직 수평은 사진과 영상의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신경 쓰지 않고 찍다 보면 왼쪽 같이 찍기 십상이에요. 아마 지금 당장 갤러리를 열어보면 왼쪽 같은 사진이 우수수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친구가 카페에서 저를 찍어준 영상인데요. 뒷 배경을 보면 수평이 정말 맞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친구가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저만 보면서 촬영을 해서 그래요. 정말 전체적으로 꼼꼼히 보지 않으면 보다시피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는 걸 알아차리기도 힘들어요. 이번에는 바다에서 엄마가 저를 찍어주신 영상인데요. 수평선을 보면 이건 역시 많이 기울어져 있죠. 물론 편집하는 과정에서 수평이 잘 맞도록 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아깝게도 많은 부분이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찍어주는 게 중요해요. 왼쪽의 경우 카메라를 살짝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듯이 들고 찍은 거라 오른쪽에 비해 문의 양쪽 선이 수평이 아닌 걸 확인할 수 있죠. 모든 카메라 렌즈에는 왜곡이 존재해서 렌즈와 먼 부분보다 가까운 부분이 더 많이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이건 제가 물컵과 눈높이를 맞춰서 찍은 사진인데요. 컵도 일자로 잘 찍혔고 뒤쪽의 벽도 수직으로 잘 올라가고 있죠. 렌즈와 특별히 멀거나 가까운 부분 없이 찍어서 그래요. 반면 위에서 아래로 컵을 내려다보듯 찍으면 컵도 뒤쪽의 벽도 렌즈와 가까이 있는 윗부분이 더 많이 왜곡되어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모양새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듯 찍으면 렌즈와 가까운 컵과 벽의 아랫부분이 많이 왜곡되어 더 늘어나죠. 물론 무조건 모든 물체가 수직 수평이 맞게 찍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수직 수평이 중요하지 않은 상황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일부러 왜곡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해요. 키가 더 크고 비율이 좋아 보이게 하려고 전신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발에 가까운 쪽에 위치시켜서 렌즈와 가까운 다리는 길게, 멀리 있는 얼굴은 작아 보이게 하는 것도 렌즈의 왜곡을 일부러 이용한 사례죠. 그냥 눈높이에서 내려다보듯 찍으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수직 수평과 왜곡을 알고 일부러 이용해서 찍는 것과 모르고 의도치 않게 찍는 건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수직 수평이 촬영의 기본이라고 한 거고요. 챕터 1에서 카메라의 격자를 켜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이 그리드를 보면서 수직 수평을 맞춰보세요. 지평선이나 수평선, 혹은 물체나 벽에 있는 선들이 그리드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보는 거죠. 또 그리드가 있으면 사람이나 사물을 화면 안에 배치하기도 편해지는데요.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에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를 두면 물체를 도대체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화면 안에 무엇을 넣고 뺄지 결정하는 것은 꽤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진이 어때 보이나요?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인물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인물이 중앙에서 애매하게 벗어나 있고 왼쪽 상단의 나무, 아래쪽의 연석과 슬리퍼들은 불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네요. 빼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빼면 이런 결과물이 완성돼요. 이 사진은 엄마와 여행하며 터키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햇살이 참 좋았던 날이라 뒤에 붉은 벽돌 건물이 더욱 예쁘게 보였어요. 그 예쁜 건물과 함께 엄마를 촬영했죠. 반면에 이 사진은 어떤가요? 분명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인데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죠? 조금 더 멀리서 찍었고 살짝 위에서 아래로 찍는 바람에 화면에 칙칙한 시멘트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붉은 벽돌 건물도 눈에 띄지 않게 됐어요. 이처럼 화면 안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인테리어 자체가
나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쉬움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촬영을 할 때 이 촬영 공간을 먼저 깨끗이 정리를 하고 촬영하기 좋은 컨디션으로 만들어 두고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 건데 저는 이 창문이 지금 제 뒤에 있어서 역광으로 계속 빛이 들어오는 게 신경이 쓰여서 촬영을 하기 전에 이 공간의 빛을 좀 더 예쁘게 담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먼저 내려볼 거예요. 또 너무 어두우면 촬영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약간의 빛은 들어오면서 뒤에 지저분한 배경도 가릴 수 있고 빛도 부드럽게 들어오도록 설정을 해두었고요. 지금 이렇게 책상을 보면은 제가 미처 정리해두지 않은 물건들이 놓여 있는데 이 물건들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정갈하게 정리를 해두고 만약에 오늘 촬영 내용과 상관없는 물건들이라면 어딘가로 정리를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노트들과 이런 펜을 먼저 싹 치우고 촬영을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저분한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카메라를 켜놓고 보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영상을 찍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일수록 카메라 안에 있는 정보들을 훨씬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선까지 다 없는 게 더 깨끗할 것 같아서 지금 쓰고 있지 않은 이런 케이블들은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조명처럼 이용할 수 있는 소품들이 있다면 이용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겠죠.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놓고 조명까지 세팅을 하니까 처음보다 훨씬 더 예쁘고 깔끔한 장면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물론 영상을 찍을 때마다 주변 환경을 다 정리하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쓰지 않는 것들 정도는 치워주시는 게 좋고 평소에 내가 눈으로 볼 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도 카메라 내에 촬영이 되면 좀 더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면서 주변 환경을 먼저 촬영하기 적합하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을 굉장히 넓게 잡히도록 카메라를 세팅을 해놔서 바닥에 이런 케이블이나 전원선까지 다 찍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닥이나 이런 케이블은 이 장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가 않아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모습을 찍고 싶다면 카메라를 컴퓨터로 조금 더 가까이 이동해서 내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카메라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카메라를 옮겨 볼게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이동하고 내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확대해서 혹은 카메라 자체를 이렇게 이동해서 잡아주면 아까 비포와 훨씬 다르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느낌의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앞서 설명했던 것들을 적용하지 않은 사진과 적용한 사진의 차이를 살펴볼게요. 제가 쓰고 있는 이 카메라 렌즈가 줌이 되기 때문에 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건데요. 줌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제가 만약에 줌을 하지 않고 촬영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영상이 촬영이 되겠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이 전반적인 모습보다는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줌을 하지 않으면 괜히 필요 없는 정보들만 함께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왕이면 실생활에서 촬영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줌을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찍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카메라 렌즈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들이 써 있는 게 보이는데요. 아무 확대도 하지 않았을 때 제 렌즈 같은 경우는 24mm라는 숫자가 표시가 돼요. 이거는 사용하고 있는 렌즈마다 다른데 첫 시작과 끝의 숫자가 어떤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보통 40 혹은 50 정도의 숫자가 되도록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영상을 얻으려면 45에서 50 정도 숫자가 적합하다는 것만 알고 촬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50으로 촬영했을 때는 이런 결과물이 촬영이 됩니다.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장면은 제 손이 클로즈업 되게 카메라를 설정을 해두고 타자를 치는 장면을 촬영을 해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장면을 촬영을 했으면 두 번째 장면을 촬영을 할 건데요. 저는 한 장면을 한 번만 찍고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2번 혹은 3번까지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찍은 각도 한 번, 전체적으로 찍은 각도 한 번,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촬영을 하면 영상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조금 더 영화처럼 연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손을 촬영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서 한번 다시 촬영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카메라를 저의 정면에 옮겨놓고 작업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 보이도록 두 번째 샷을 촬영을 해볼게요. 제 브이로그에서도 이렇게 한 장면을 여러 번 찍은 걸 자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쁘죠? 이제 자리를 이동해서 이 주방 테이블에서 제가 쿠키를 먹는 모습을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요. 방금 전에 컴퓨터를 했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제가 먹다가 치우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촬영 전에 현장을 먼저 좀 정돈을 해주고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촬영할 커피와 쿠키를 세팅을 해놓고 카메라로 제가 먹는 모습을 한번 촬영을 해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는 2번 혹은 3번에 나눠서 이 장면을 촬영을 할 거예요. 먼저 전반적으로 테이블과 쿠키들 그리고 제 모습까지 나올 수 있게 이 정도 화각으로 촬영을 진행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실제로 제가 찍고 싶은 장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촬영을 해볼 건데요. 저는 삼각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번 삼각대를 사용을 하지만 만약에 삼각대가 없는 분들은 굳이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테이블이나 내가 카메라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곳들에다가 카메라를 올려놓고 촬영을 하셔도 괜찮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는 효과를 줄 수도 있고 내가 카메라에 등장을 하면서 동시에 촬영을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늘 손으로 들고 찍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이렇게 삼각대나 혹은 주변의 물체들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두고 촬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조금 더 확대된 장면을 촬영한다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촬영하느냐는 정답이 없고 다 자기 마음이지만 저는 처음에 찍었던 것과 좀 다른 느낌의 샷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어요. 너무 비슷한 장면이 2개 들어가는 거는 굳이 2번 나눠 찍는 의미가 없으니까 첫 번째 장면을 측면에서 찍었다면 두 번째 장면은 위에서 내려 찍는다든지 첫 번째 장면을 전체적으로 찍었으면 두 번째 장면은 완전 클로즈업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씬의 차이점을 조금 확실히 주시는 게 저는 더 다양한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번에는 이 쿠키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확대를 해서 찍어 볼게요. 두 번째 장면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음식 사진이나 다이어리를 쓰는 것처럼 손이 나오는 장면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어주는 것도 굉장히 예쁜 느낌의 샷을 완성을 할 수가 있어서 늘 옆에서 앞에서 찍는 것보다는 음식 사진이나 손이 나올 때쯤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촬영을 하면서 쿠키를 쪼개고 커피를 마시는 모션을 취했는데 이런 것도 영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음식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음식만 단순히 촬영을 하면 영상이 좀 심심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면 안에 움직임을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방금 같이 음식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 음식을 먹는 모습을 같이 촬영을 하거나 뭐 다이어리를 쓰고 있으면 손이 움직이는 모습이 들어가거나 전반적으로 제가 찍는 이 영상이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정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하는 편이어서 그 영상 안에 움직임까지 없으면 영상이 진짜 지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의 분위기는 차분하더라도 그 안에 손이나 어떤 물체를 이용해서 계속 움직임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손이 등장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잘 표현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동을 서서히 하면서 촬영을 하셔도 되고 주변에 있는 물체를 이용하는 것도 영상 안에 변화를 주는 좋은 방법인데요. 이 집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물체는 가구나 뭐 이런 소품들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먼저 벽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벽을 살짝 걸치고 카메라를 둬서 영상 안에 벽이 함께 나오게 촬영을 하면 깊이감이 생기기도 하고 뻔한 영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영상을 정갈하게 만들고 싶으면 지금 왼쪽 하단에 제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 베베 밥이나 간식들이 보이는데 그것들을 보이지 않게 촬영을 해준다면 조금 더 깔끔한 영상이 되겠죠? 그리고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카메라 렌즈에 혹은 카메라 자체에 포커스를 자동으로 줄지 수동으로 줄지 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제 카메라 렌즈에는 이렇게 AF, MF라고 수동 초점 혹은 자동 초점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MF, 매뉴얼 포커스로 이동을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카메라가 자동으로 초점을 변경하지 않고 제가 이 포커스 링을 이용해서 맞춰놓은 곳에 계속해서 초점이 맞게 돼요. 이 포커스를 이용해서 화면에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요. 포커스를 MF, 그러니까 수동 초점으로 바꿔두고 이 포커스 링을 조절해서 영상에 점점 포커스가 맞는 듯한 모습을 연출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포커스가 맞았다가 포커스 링을 조절하면서 점점 포커스가 빠져나가는 초점이 맞지 않는 영상을 완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포커스가 카메라와 가까운 잔디에서 카메라와 먼 강물로 점점 이동하는 장면이고요. 화려한 불빛에 대고 포커스를 완전히 맞지 않게 찍으면 이렇게 보케라고 불리는 결과물이 완성돼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포커스를 조절을 할 때는 F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포커스 이동이 더 잘 보여서 저는 지금 F값을 2.8로 굉장히 낮게 설정을 해놓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강생 여러분도 쓰고 있는 카메라에서 가능한 가장 낮은 F값을 가지고 촬영을 해주시면 앞에 있는 건 선명하게, 뒤에 있는 건 흐리게 찍히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훨씬 더 강조돼서 보일 거예요. 만약 이 상황에서 F값이 높다면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의 그 초점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가 않죠. 지금은 수동으로 제가 앞쪽에 있는 컵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가 포커스 링을 돌려서 뒤쪽에 있는 쿠키에 초점이 맞도록 했어요. 만약에 MF, 수동 포커스로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오토포커스를 두시고 화면 터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조명이나 빛에 따라서 결과물이 정말 달라질 수가 있어서 저는 평소에 날씨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만약에 밝은 날 찍을 수가 없다면 집에 있는 형광등이나 조명 같은 걸 이용해서 주변을 밝게 해야 될 텐데 그 조명의 종류에 따라서도 결과물이 굉장히 다르게 찍히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조명을 이것저것 바꿔 켜보면서 어떻게 이 결과물이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인위적인 형광등을 많이 켜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촬영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음식은 형광등 아래서 찍으면 식재료 고유의 색감이 많이 사라지고 생기가 사라져요. 저는 음식은 최대한 자연광을 이용해서 촬영합니다. 물론 집에 스튜디오처럼 전문 조명이 있다면 좋겠지만 저희는 집에서 브이로그를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예시로 제가 에이드를 만드는 장면을 촬영하는 모습을 같이 볼게요. 먼저 이 컵을 수직과 수평을 잘 맞춰둔 상태로 세팅을 해주고요. 저는 지금 카메라를 이 컵이 굉장히 크게 보이도록 줌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그 이유는 이 컵에다가 얼음이 들어가고 청이 들어가고 탄산수가 들어가는 모습들이 클로즈업 돼서 잘 나타났으면 좋겠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걸 만드는 상황에서 제가 카메라를 멀리 두거나 줌을 당기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이 에이드의 청량감이 화면에 잘 담기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확대를 해준 거고요. 또 카메라를 이렇게 가까이 놨을 때 장점은 소리를 더 잘 수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멀리 있을 때보다 가까이 있으면 마이크 거리도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되게 작은 소리들도 잘 담을 수가 있게 됩니다. 중간중간 조금 더 이 모습을 잘 담을 수 있는 각도가 있다고 생각되면 카메라를 한 번씩 옮겨서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확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예를 들어 제가 이걸 정리하거나 에이드를 마셔보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가까이서 촬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멀리 두거나 줌을 많이 당기지 않고 촬영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하고 제가 마셔보는 모습을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멀리 두고 줌도 많이 당기지 않았고요. 확대해서 촬영을 하는 게 더 디테일한 모습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영상 내내 너무 확대된 모습만 나오게 되면 갑갑함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화각을 넓게 해서 전반적인 모습을 촬영한 컷들도 중간중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촬영편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한 편집에 들어가 볼게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